고객의 마음으로 주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는 한국 퀵서비스 협동조합. 퀵서비스라면 1588-5251. 이 작은 쿠키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반죽하고 희망을 담아 굽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꿈, 레그랜느.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대학의 간판보다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2014 전문대학 입시 결과 전국 137개 전문대의 평균 경쟁률이 7.7대 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로 유턴하는 사례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전문대 관련 입시 소식은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네, 그리고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자신감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씩씩한 남학생이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 다큐멘터리 PD를 희망하는 항상 열정적인 고3 남학생입니다. 네, 목소리에서도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네.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요? 이거는 저희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쾌활하고 명쾌해서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중간고사는 지금 봤나요? 저희 학교는 좀 늦게 보는 편이어서 다음 주에 봅니다. 예. 중간고사 준비는 잘하고 있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궁금한 게 뭘까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내신을 최소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 내신과 비교과 활동으로 희망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상담 잘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을 우선 보면요. 국어 2.8, 수어 2.8, 영어 2등급, 사회 2.5, 국수영사 평균 2.5등급입니다. 성적별 추이를 보면 국어는 4등급에 출발해서 2등급으로 갔다 약간 3등급으로 주저했다 다시 2등급으로 향상했고요. 네. 수학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4등급 출발해서 매우 바람직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영어 마찬가지로 3등급에 출발해서 1등급까지 왔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3월 기준 100분이 국어는 64에 4등급, 수학은 91에 2등급, 영어 86에 3등급, 사회문화 81에 3, 한국지리 38에 6등급, 탐구 2개를 반영한다면 100분위 합 301에 3.38등급이고요. 탐구 하나를 반영한다면 322에 3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성적이 지금 5등급에 4등급으로 많이 올랐고요. 수학이나 영어, 그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 1, 2, 3학년 학급회장을 했고요. 3학년 지금 학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보면 영상 제작부 동아리 신설 및 부장을 했고 방크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UC 공익광고 제작 보고서도 있고요. 봉사활동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를 포함해서 171시간,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했고요. 독서활동은 인문사회 중심으로 약 15권 정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미국 교환학생 다녀왔고요. 성대 주최 독서토론 논술 아카데미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 송파구 리더 양성 토론 논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과학경진대 화학 부문의 장려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여고 주관한 토론대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자격으로 보면 한국사 검정시험 2급을 취득했습니다. 네. 2학년 때 논술대회 동상, 영어 말하기 대회 은상, 그 밖에 글쓰기 대회 최우수상이 있고요. 창의인성 융합교육 사상 금상, 독서토론대회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보면 일지망으로 성균관대 신방과 글로벌 인재전형, 이지망으로 중앙대 신방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비교과의 관심과 열정과 비교를 한다면 그 교과 능력이 조금 균형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서상원 선생님께서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수영사 4개 평균이 한 2.5등급입니다. 학기별로 보면 다소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학생부를 면밀히 보니까 방과 후 수업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만 연결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3월 모평 기준으로 등급으로 보면 4233 등급으로 비교육 조금 좀 약하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이 64에 4등급이면 4, 5등급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한테 질문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우리 학생 그 국어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저희 국어 공부를 가장 최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뿐만 아니라 또 수영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상당히 높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지망하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강점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3학년 1학기 내신, 모의고사 둘 다 굉장히 좀 열심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도 연이어 좀 보면요. 우리의 학생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해놨어요. 이 점은 우리 학생의 학교 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학생의 그 동아리 활동이나 소논문 작성 또는 UCC 제작 등등 이런 것을 묶는다면 전공 관련 적합성에서는 좀 비교적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엔 동기라든지 또는 구체적 활동 내용이라든지 나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좀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학급회장 내지는 학년장에 즉 임원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걸 성실히 한 것으로 봐서는 자기주도성이나 또 리더십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아까 양적으로도 많지만 특히나 우리 학생이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 과정에서 구체적 역할만 입증을 해준다면 인성이나 공동체 협력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의 내신이나 모의고사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관련의 그 다양한 교내 활동의 흔적 또 한 가지 본다면 진로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그런 고민한 흔적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 사항만 봐도 적극성이 잘 나타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더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전형은 잠재 역량 및 구체적 경험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다양한 활동은 있지만 그 내에서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모자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이 양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에 질적으로 뛰어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봤을 때는 3학년 때도 좀 구체적으로 활동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자소서 등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성적도 스펙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3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내신, 수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비교과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은 둘 다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업 관련 교내 대화는 꾸준히 참여하되 수능과 내신에 매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학업 쪽도 비교과다. 그래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좀 참여를 좀 하기를 권장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화면 보면서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전형 사회과학계열의 70명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내신이나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동아리 활동, 특정 활동의 강점을 좀 부각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합격 팁을 좀 보자면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소서는 문장력이나 어휘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본인의 역량,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좀 적되 사실 위주의 기록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자소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완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조심할 거는 자소서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소서를 잘 쓴다고 합격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활동 가운데서 가장 핵심 사항 위주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덧붙인다면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꾸준히 참여했고 활동했던 점들이 생기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도 교과나 비교과 활동 꾸준하게만 좀 유지시켜 준다면 잠재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대를 보면요.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이죠. 지금 10명을 뽑고 있고요. 1단계에서 1.5에서 3배수를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최저 기준을 얻고요.
이 전형은 다빈치 인재 전형이 명칭이 변경된 곳이고요. 모집 인원이 이 전체 정원으로 보면 127명이 좀 증가했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학업과 비교과 활동 이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합격 TV 자소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평가 요소에 잘 부합해서 평가받았을 장점을 위주로 좀 기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이제 본인의 얘기가 아닌 가정환경이나 또는 두루뭉실한 이야기, 자신의 뭐 자랑 같은 것만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학업적 장점이라든지 성취한 경험이라든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우월한 점, 그런 점을 좀 최대한 집약적으로 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도전 가능성을 좀 보면요. 우리 학생이 단순히 이제 자소서 같은 걸 할 때 활동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양적으로 굉장히 나열하기보다는 봉사나 리더십 또는 동아리 활동의 특별한 강점,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거, 내가 느낀 점을 입증만 해준다면 여기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 30명을 좀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 2단계에서 인성면접 30이 지금 가미되어 있고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전체로 보면은 약 320명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네. 전형이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 면접이 10% 감소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고요. 경희대 언론정보학부의 그 학과 인재상을 보면 문화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비교과 활동이 지금 합격 추세로 보면 활동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내용이 좀 충실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준비된 학생이 많다라는 얘기니까 자신만의 성숙도를 더 드러내는 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좀 구체화할 좀 필요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형에도 내신이 굉장히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내신과 모의고사, 그 다음에 비교과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것은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히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작년이랑 달라진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통 양식에서 그 공통 양식의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공통 문항하고 그다음에 자율 문항이 있는데 공통 문항이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 줄어든 항목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 그것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3개 문항으로 줄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자율 문항 같은 경우에 올해는 서울대학에서는 독서 활동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 문항은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0점 처리 항목이 있는데요. 공인어학 점수라든지 그다음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외 수상 실적을 명기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나서 외부 활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교외 수상 실적이 될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니까 기재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대학별로 이제 추가된 문항과 그다음에 0점 처리된 건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서당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내신과 수능,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학습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좀 성적을 올리려면 어떤 학습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목표 대학이 좀 인서 올리려면 전 과목, 전 영역 좀 고르게 학습하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아무리 문과라 그래도 우선순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수학이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고 이제 사회와 영어는 그 다음으로 두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준 점수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모든 수험생이 그 평균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한 한두 가지의 실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문제되는 국어란 말입니다.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과외교사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던 시험지라든지 학습 방법, 교재 이런 걸 들고 와서 일단 진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학습 전략 같은 게 굉장히 방송 많이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것도 좀 찾아서 좀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를 쭉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글쓰기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물론 국어 성적은 낮지만은 글 쓰는 거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교적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논술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사의 통합형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인문사의 통합형 플러스 술이나 또는 통계도표가 나오는 대학, 이런 대학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논술 전형이라 할지라도 이 전형은 또 가장 많은 학생이 또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단 말이죠. 네. 논술 전형에 논술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능이다. 최저 기준이 맞춘 다음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수능,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내신까지도 이렇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전형이 맞을지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인하대 타스피 전형을 좀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네. 예, 간단하게 보면 1단계 교과 100으로 뽑고 2단계 교과 30, 면접 70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면접이 좀 20% 좀 증가히 70%를 보고요. 인재상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진보되는 인재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 경쟁률이 한 4, 5대 1이고 면접이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의 그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또 한 가지 이제 추천 이유를 보면 정시 기준으로 우리 학생이 좀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학업 역량의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도움 좀 많이 됐어요? 네, 도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 적극성 이제 성적을 조금 더 올리는 데도 집중을 해보고 저희 내일 국어 학습 컨설팅 시간이 또 마련돼 있어요. 내일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행 다큐 PD가 꾸민 고3 학생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내신과 수능 관리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겠고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학업 관련 활동 보완을 위해서 교내대회 참가를 권장을 합니다.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 국어, 사탐, 영어 순으로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은 유형이 인문사회 통합, 그리고 인문사회 영어가 있거나 인문사회 수리가 있는 대학을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대 입시와 관련된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최근 전문대 그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요. 전문대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한국직능원에서 2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른다면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제자들보다 높은 85.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소득 면에서도 4년제 지방대 졸업생보다도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문대 졸업자들이 취업률과 소득 면에서도 조금씩 위치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나온 다음에 다시 전문대로 가는 유턴 입학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경쟁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4학년도 전문대 입시 경쟁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교육부가 이제 전문대 교육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4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따른다면 입학 정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경쟁률이 7.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137개 전문대의 등록률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97.6%가 보였고요. 또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것 주목할 만한 점이 취업난 등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을 입학한 유턴 입학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2.4%가 늘어났다는 것이 또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히 어떤 학과가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났을까요? 네, 우선 당연히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습니다. 요즘 요즘 프로그램 때문에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실용음악학과인데요. 무려 경쟁률 185.4대 1입니다. 네. 그리고 연기학과 같은 경우에도 112.9대 1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서비스과나 문예창작학과, 그리고 간호학과, 그리고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들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올해 이색학과가 조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조리와 군이 이제 융합이 된 조리부사관과, 그리고 말과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자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학벌과 스펙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을 되고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201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그 입학 전형이 7개로 통합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 7개로 이제 통합 기준이 좀 줄어드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건 전문대학의 정원의 특별 전형이 교장교사 추천자 등 이렇게 지원 자격이 참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전형을 자체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해가지고 유사 전형은 단계별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좀 통합이 됐는데요. 2016 전문대 입시 전형에서는 일반 과정 졸업자 등을 비롯해 7개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본 사항들은 전문대학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 능력을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전문대학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3글씨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기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프로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고3 수험생 엄마예요. 아, 네. 방송 많이 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따님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어저께 끝났어요. 어떻게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던가요?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아이는 방송 관련직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전공을 그쪽으로 바로 선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학과는 상관하지 않고 학교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2학년까지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5등급, 수학 2.28등급, 영어 2.5, 사회 2.38,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2.42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을 반복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이 되었다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3등급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비는 69.22%, 100분이 69.22%여서 4등급이고요. 수학 A는 71.65%여서 4등급. 그리고 영어는 79.33%로 3등급이고 사회문화는 75.01%로 4등급, 생활과 윤리는 95.59%로 1등급입니다. 그리고 전체 등급을 살펴보면 등급 평균 3.38이고요. 작년 11월과 등급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아닙니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네.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는 추세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우선 교내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2학기까지 학교 급식 소위원회 학생 급식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때는 독서 토론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19시간, 2학년 34시간이고요. 방과 후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142시간, 논술을 포함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123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으로는 관악구 서울대 SAM 멘토링에 참가했고요.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교내 토론대회 동상을 차지했고 2013년에는 교내 토론대회 동상, 그리고 언어논술 경시대회 장려상, 독서록대회 은상, 주제탐구 발표대회 우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을 알아볼까요? 네, 희망대학은 1지망 건국대 사회과학계열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 2지망 동국대 사회과학계열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 3지망은 송영여대 사회과학계열 논술 전형 학생부 전형이나 국민대 사회과학계열 학생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니까 다른 요소에 비해서는 내신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김영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미리 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학생부 성적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보면은 2.42등급으로서 중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희망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의 희망대학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1.6에서 1.8등급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3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수영사 25%씩 반영해서 표준 점수로는 462점, 100분위로는 305.5인데요. 우리가 그냥 단지 판단 기준으로만 삼기 위해서 정시를 한번 대비해 볼 때 단국대 천안 캠퍼스나 건국대 글로컬 사회 계열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맞춰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학생은 아무래도 수시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본인이 원하듯이 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 전형도 수능 최저 등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등급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는 어떨까요? 네, 비교과를 분석해 볼 때 학생이 1학년하고 2학년 때 독서토론 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교내 토론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독서록대회라든지 동아리별 봉사활동에서 수상을 한 것은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이렇게 지원을 권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과, 비교과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보완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고3 1학기의 교과 성적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3 1학기의 교과 성적 향상이라는 것은 다른 학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 수능 성적과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수능 성적 따로, 내신 따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기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같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하기에는 영어하고 사회를 모의고사가 되었던 학생부가 되었던 간에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과 성적이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과라면 사실 고3 때 비교과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학교 신문에 할 수 있다면 학교 신문에 글을 기고하거나 학생이 글을 잘 썼으니까요. 자기가 급식 소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자기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또는 전공 관련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건국대와 동국대, 국민대입니다. 이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건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550명이 정원이고요. 학생부 40%, 논술 6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4개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특히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학생부를 살펴보면 학생부는 400점인데 최고 400점에서 360점으로 한 40점 차이가 있고요. 논술은 600점인데 600점에서 540점으로 해서 60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생부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2.7등급 정도도 합격했었고요. 올해도 역시 4등급까지는 그렇게 변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학생부의 성적의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 1이라는 그런 논술에 해당하는데요. 이 학생의 그 가고자 하는 학과가 도표 자료가 포함된 지문 제시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지만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이 또 같은 건국대인데 교과 우수자 전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원이 250명이고요.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역시 최저는 아까 논술 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합이 4등급이어야 하고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수능 우수한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과 지금 교과 우수자 전형은 같은 전형인데요. 다만 인원수가 434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 우선 선발이 있었고 일반 선발이 있었는데요. 그런 수능 최저의 값이 작년에 우선 선발은 3개 영역 합이 5였고 일반 선발은 2개 영역 합이 5였습니다. 지금 수능 최저는 그것의 중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작년 학생부가 1.6에서 물론 1.7등급이 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의 그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역시 수능 최저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동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동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499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40과 논술 6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는 건대와는 다르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제2외국어나 한문도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등급 합이 4여야 됩니다. 동국대는 건국대랑 비교했을 때 학생부가 400점이지만 그 급간의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400에서 240점 사이이기 때문에 160점의 급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논술도 역시 600점 만점인데 600점에서 420점까지 180점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논술 우수자 합격자가 학생부 2등급에서 2.7등급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는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탐 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이 사탐 1등급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면은 건국대보다는 다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대입니다. 네. 국민대는 학생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두 가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두 가지 중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을 제가 한번 권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322명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100인데 1단계에서 6배수를 뽑기 때문에 6배수에 들기만 한다면 2단계에서 학생부 70과 면접 30인데 이 학생이 지금 토론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면접 30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전년과 달라진 점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서상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논술하고 내신하고 이 공부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따로 이렇게 내신을 한다기보단 진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특히 고3이니까 뭐 내신하고 수능은 같이 가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학교별로 이제 유형이 있는데 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영어 제시형 그 유형에 따라 좀 학교를 좀 나누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최저 기준이 뭐 2개 합사 또는 2개 2등급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따로 빼서 이렇게 논술을 준비한다면 무난히 준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서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영어와 사탐 점수를 좀 집중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으로 영어와 사탐 점수를 좀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모의고사 영어 성적을 향상하려면은 우선은 단어를 따로 암기하지 말고 독해를 하면서 문맥 속에서 어휘와 구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더니 듣기는 다 만점입니다. 그렇지만 듣기는 그래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학생은 지금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을 때 독해, 그러니까 읽기하고 쓰기. 근데 사실 수능 시험에서 쓰기라는 것도 독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는 문장을 찾는다든지 문장의 앞뒤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하셔서 EBS 연계 출제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지문을 EBS에서는 결국은 연계 출제한다면 영어에서는 지문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바꾸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EBS 교재에 연계해서 지문을 분석하면서 단어도 암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쓰기라든지 읽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문법책을 하나 자기의 수준에 맞는 문법책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 성적을 향상하는 방법은요. 사회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일상적인 소재에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사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요. 또 EBS 교재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국민대학교는 뭐 도전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대 외에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대학 전형이 있다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관심을 기울이긴 했었는데 사실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만 특히 교과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과 100%의 전형으로 가기에는 약간 성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등급 때는 돼야 되기 때문에 초반 아니면은 1등급 후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간다면은 학생부와 그다음에 면접 정도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전형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논술 준비를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래서 논술 전형을 제가 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그 이유는 전부 공통적으로 일단 수능이 향상된다 할지라도 최저를 맞출 만한 대학을 추천해봤고요. 또 하나는 논술에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유형이 비슷한 그런 대학들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한양대 에리카이고요. 450명을 뽑습니다. 학생부 40, 논술 60을 반영하고요. 한양대는 약수령 논술 대신에 제시문에 대한 답을 쓰는 그런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최저가 있고요. 등급 합이 6등급입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인데요. 논술은 1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30회 논술 70이고요. 여기는 통합 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시 최저가 등급 합이
답이 6인데 대신에 사회가 한 과목만 반영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150명을 모집하고 있고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여기 최저는 2개 영역 합이 7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가능성이 있죠. 자료하고 도표를 분석하고 견해를 제시하는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 상담 들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한 거요.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다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예, 제가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아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모의고사 볼 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애가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면은 그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뒤에 가서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그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고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안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평소에도 항상 시간을 측정해서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꾸준한 반복과 연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쪽에 관심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요. 논술의 유형과 수능 최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논술 전형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영어와 사탐 중심으로 모의고사 등급 향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영어는 2등급, 그리고 사회는 1에서 2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하고 있는 전형 중에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1, 그리고 그 밖에는 한양대 에리카의 논술 전형,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의 논술 전형, 그리고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한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지금까지 2,000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치열한 입시 상담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인쇄 전액은요,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국어 학습 컨설팅 시간이 있습니다. 국어 성적 향상을 바라는 2명의 학생과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국어 성적에 좀 고민이 있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